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면은 작년 4월 29일 광우병, 선동, 난동을 한 이 나쁜 사람들, 주모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제대로 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니까 4월 29일을 기념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좀 늦었지만은 다시 이 429 세력이라고 이름 붙여야 돼요. 429 선동 세력, 429 남동 세력을 다시 국민들의 힘으로 응징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왜 MBC 선동에 넘어갔느냐? 앞으로는 저런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도 429를 기억하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한번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29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19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김정일로부터 두 차례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절명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보안사, 당시 보안사 안에 있었던 병원에 김경원 씨가 박 대통령의 시신을 응급실에 갖다 놓고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긴급 소집된 이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박 대통령의 몸을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박정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따라온 정보부 사람들이 자꾸 얼굴을 가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군의관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보안사 합동수사본부 요원들한테 왜 당신들이 직접 몸으로 진단을 했으면서도 이 사람이 박정희라는 것을 몰랐느냐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규형 대임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진단을 해보니까 옷을 벗겨보니까 박 대통령인지 아닌지 몰랐다. 왜 몰랐느냐? 시계는 흐름한 세이코 시계고 넥타이 피는 몇 기가 벗어져 있었고 혁대가 허리띠가 허옇게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마 대통령인 줄 몰랐습니다. 벗어진 맥기로 된 넥타이 피, 그 다음에 허옇게 드러난, 하도 많이 입은 딸가서 허옇게 드러난 혁대, 허름한 세이코 시계. 나중에 박 대통령 국장을 끝낸 다음에 그 집무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비서관들에 들어가서 목록을 정리를 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선풍기, 그 다음에 파리채, 선풍기와 파리채, 그리고 부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박 대통령은 기름을 아낀다고 여름에도 일정한 온도 이하면은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파리가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파리채를 옆에 두고 파리 잡는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돌리고 화장실에 가니까 변기, 물통에 벽돌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만큼 물을 줄이겠다고. 그 1층이 집무실이고 2층이 침실입니다. 침실의 화장실 변기통에도 벽돌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아무도 안 보는 데인데 박 대통령은 보는 데나 안 보는 데나 행동이 일관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박정희였지만은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청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박 대통령이 군 장교 시절에 우리나라 군 장교 전체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혁명 지도자로서 자연스럽게 추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한 번도 나처럼 깨끗하게 하라든지 내가 깨끗하고 너는 썩은 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깨끗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말만 믿으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인 같아요.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고 가장 양심적인 정치인이고,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죠. 1980년대에 부산에서 요트를 몰았다. 80년대. 그러면서도
노동문제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들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잘 속아 넘어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요새 이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이 받은 드러난 거 한 600만 달러를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 대통령이라는 권한 때문에 이권을 받아서 준 돈이다 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서 구속을 하든지 불구속 기소 둘 중에 하나의 길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씨는 제일 처음에는 빚을 져서 부인이 받았다.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니까 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다가 이제는 계속 막히니까 앞으로 글을 안 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1억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인하고 1억 원짜리 씁니다. 1억 원짜리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대충 짐작해 가시죠. 아주 그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잘 장식한 1억 원짜리 시계. 노무현 씨가 후보가 받았던 1억 원짜리 시계와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차고 있었던 그러한 세이코 시계. 이걸 딱 비교하면은 두 사람이 어떤 인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가장 많은 돈을 낭비한 사람이 노무현 씨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은 검소하게 살고 가장 이상한데 돈을 마구 허비한 노무현이라는 자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600만 달러 그 가족들 등등 합쳐가지고 600만 달러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보통 범죄에서 드러난 것은 안 드러난 것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떻게 시계를 1억 원짜리 시계를 어떻게 차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를 차고 다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것도 여자 교수 출신인데 당시에 청와대 수석을 했던 조기숙이 또 우리 저하고 종치네. 조기숙이라는 분이 노무현 전두환하고 다르고 이것은 생계형 사건이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계형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경찰 출신들이 많으시죠. 생계형 범죄는 배가 고파서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는 사람은 생계형 범죄라고 합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뭐 배가 고픈 일이 있었어요? 그럼 청와대에서 노무현 씨는 지난 5년 동안에 북한 동포와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일부러 굶었습니까? 1억 원짜리 시계 600만 달러로 상징되는 이 사람이 한 일을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으니 언론이 너무 공격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그것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 노무현 잔당이죠. 노무현 잔당 노무현 세력. 그러면 이 인간 집단이 어떤 마음과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관련된 농담집이 요새 다시 또 떠들고 있어요.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빠졌대요. 아무도 구할 생각을 안 하는데 한 소년이 들어가서 구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그 소년 보고 고마워서 자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소원이 내가 죽거든 국립묘를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죽느냐고 하니까 내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맞아 죽을 테니까 맞아 죽은 사람들은 꼭 국립묘지에 묻어달라고 하더라고요.